저는 신규 음악교사입니다. 1차 시험 보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이렇게 카메라를 켠 이유는 면접에 대한 저의 조그만한 노하우를 좀 같이 공유하고 싶어서 이렇게 카메라를 켰습니다. 저는 좀 부끄럽지만 3번의 2차 경험이 있습니다. 이때마다 다 면접 점수를 잘 받았던 건 아니고요. 마지막 시험 때 만점을 받았고 그 전에는 좋았을 때도 있고 조금 나빴을 때도 있어요. 이것은 제가 말주변이 있거나 말하는데 탁월한 사람이 아니라 노력을 해서 얻은 결과라는 것을 저는 느낍니다. 물론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이나 분위기 이런 것들이 적절하게 맞아 떨어져서 면접 만점을 받을 수 있었지만 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의 점수는 올릴 수 있다고 봅니다. 면접 준비를 했을 때 저는 굉장히 막연했어요. 어떠한 뚜렷한 정답도 없고 또 어떻게 보이는 것이 그분들한테 잘 보이는 걸까라는 것을 되게 고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면접은 어느 정도 주관적인 요소가 포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노력을 한다면 어느 정도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만점을 받을 수 있었는지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 저는 자료 만들기를 추천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자료를 굉장히 많이 만드시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좋은 면접 책도 많이 나오지만 직접 자기가 경험해보고 느끼는 것을 손으로 쓰고 말로 표현해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1차는 이론에 대한 시험이라면 2차는 어느 정도 이 현장과 밀접하게 내가 닿아 있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직접 지금 당장 현장에 뛰어들 수는 없지만 이 현장에서 어떤 것들이 핫하게 논의되고 있는지를 빨리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제가 공부했던 책은 이 면접 레시피입니다. 다양한 책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책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잘 공부하기 좋게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골라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 면접 레시피에서 목차를 한번 볼게요. 목차 중에 제가 잘 모르겠는 부분 또는 이게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잘 모르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다큐멘터리를 먼저 봤습니다. 다큐멘터리는 현장에서 어떻게 사용되는지 또 어떤 문제가 있는지 또 어떻게 개선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지 그리고 좋은 모델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전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많이 이용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교육혁신에 대해서 볼 때는 교육혁신이 제가 다녔던 학교와 굉장히 다르다고 느꼈지만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막연하더라고요. 이럴 때는 다큐멘터리를 참고했습니다. 다큐멘터리에서는 이런 공간에 대한 혁신을 해외에 있었던 사례들도 많이 보여주고요. 또 우리나라 학교에서 어떻게 변화가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많이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공간을 개방하고 또 학생들에게 많은 공간을 할애하는 것 이런 것들도 되게 인상적이었고 학생들이 일렬로 앉아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모습으로 공부할 수 있게 매트를 깔아둔다든지 아니면 원탁 테이블을 둔다든지 또는 커다란 곰돌이를 두어서 곰돌이에게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해 본다던가 아니면 곰돌이와 함께 이렇게 뒹굴면서 학생들이 그런 신체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요소로 곰돌이를 활용하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보면서 갑자기 면접할 때 능숙하게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학교에서는 이러한 시도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파악할 수 있어서 저는 다큐멘터리를 되게 추천합니다. 저는 행복한 교육을 참고했어요. 행복한 교육은 일반 선생님들이 잡지에 이제 기고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에 대해서도 되게 많은 것들을 알 수 있었어요.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수능이 끝난 학생들과 어떻게 학교 생활을 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었는데요. 거기에 보면 시험으로 상처받은 학생들이 학교에서 따뜻한 정서를 느낄 수 있도록 하는데 다양한 방법이 나와 있었거든요. 거기에 나와 있는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 읽었던 것들은 훨씬 더 제가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하고 이것을 내가 어떻게 녹일 수 있을까도 많이 반영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행복한 교육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보이스 트레이닝입니다. 저는 좀 면접에서 신뢰 있는 목소리를 갖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아나운서가 전달하는 말은 우리가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처럼 보이스 트레이닝을 통해서 목소리가 신뢰 있는 목소리로 좀 바뀌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차 시험 보고 나서 바로 보이스 트레이닝을 했었는데요. 뭐 어렵게 하거나 학원을 다닌 건 아니고 유튜브에 보면 보이스 트레이닝에 대한 동영상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서 제가 가장 귀에 쏙쏙 들어온다라고 생각한 분의 영상을 계속 보면서 녹음하고 따라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 내가 이런 목소리로 면접을 한다면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분의 보이스 트레이닝을 열심히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녹음 후 들어보는 것을 저는 굉장히 추천합니다. 스터디에서 함께 연습해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 목소리가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 또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습관적으로 하는 말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텀이 너무 길거나 아니면 속도가 너무 빠르거나 너무 느리거나 하는 것들을 본인이 자각하지 않으면 절대 고쳐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녹음 후에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추천합니다. 처음에는 완벽하게 녹음을 하는 것이 힘들죠? 그래서 저는 대본을 다 썼어요. 대본을 다 쓰고 가능한 한 안 보면서 녹음을 하는 것들을 연습했습니다. 그리고 한 번도 틀리지 않고 녹음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한 10번 이상은 녹음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것들에 대한 훈련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녹음을 하거나 녹화를 하다 보면 스터디에서 제가 말을 할 때도 내가 어떻게 비춰지겠구나 라는 것들이 더 잘 파악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꼭 녹음 또는 녹화를 하고 본인이 쑥스럽겠지만 계속 들어보는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스터디에서도 하나를 녹음해서 올리기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2분에서 3분 정도 말하는 것이 익숙하지 않아서 이게 몇 분대에 지금 끊어지는지 조절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자꾸 녹음을 해보다 보면 시간 감각이 어느 정도 길러집니다. 그래서 내가 이 부분에서는 조금 짧게 말해야 되겠다. 이 부분은 조금 길게 말해야겠다라는 것들이 녹음을 하고 시간을 재다 보면은 나타나게 되거든요. 다양한 문제를 많이 접하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지만 하나를 완벽하게 한번 연습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1차 시험 후에 여러분이 합격 발표가 나기 전에 어떻게 공부를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영상을 올리고 싶었거든요. 이것은 온전히 저의 경험이니까요. 여러분께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있거나 아니면 다른 분들의 영상을 참고하셔서 나한테 더 잘 맞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그것을 따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까지 할게요.